노인복지 파트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복지 어떤 영역에는 뭐 어린아이, 영유아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뭐 또 뭐 부녀자 복지 또는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뭐 등 여러 장르가 또 있습니다. 계속 또 세분화되어 생겨나고 있고요. 노인 복지 파트에서도 또 여러 장르를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대두되는 일들이 다 노인 복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 시대에 들어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불교 자체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도 우리 불자들에 대한 고령화되고 있는 그 신도님들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우리 절집안에서 좀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본다면은 그러면 그 노인의 인구 변화 우측 한번 보실까요?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 집단은 매년 약 한 4%씩 증가하며 2050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인구도 점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양원에서 뭐 103살, 105살 먹은 어르신들 한 1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되게 저게 생각했는데 신기하다가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100세 넘은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뭐 90세 뭐 이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80대 애들 정도는 그냥 이제 노인 단계 처음 들어간 정도로밖에는 안 보여질 정도로 그만큼 고령화 시대로 우리가 완전히 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일까? 불행일 수도 있으며 또한 또 오래 사는 게 그래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최고라고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최고일까?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철학적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 또는 결과로 생리, 심리 또는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서 자립적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딱 우리 엄니 아버지 이런 거죠. 뭐 그냥 조변 속변한다고 하나요? 어른들은 아침에 생각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바뀌고 또 가자겠다, 가지 말라 했다, 병원에 가야 했는데 안 간다 등등 그런 심리적, 뭐 생리적인 거에 당연히 노화됐기 때문에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그에 따라 또 사회적으로도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을 우리는 노인이라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사회의 이제 변화는 노인 인구는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또 노인도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욕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 다양하게 질적 욕구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노인은 밥이나 갖다 주고 그냥 뭐 이렇게 대접이나 해 주는 그런 대상으로 볼 게 아니고 노인도 하나의 행복 추구권, 노인도 어떤 성적 생활, 노인도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 배려들이 너무 좀 약하죠. 그래서 적어도 인제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인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그냥 대충 그런 분들 정도로 그냥 치부하는 사회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를 있게 해 주고
우리 절집원에 그래도 저분들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불교가 북의 이렇게 전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공헌자로서의 대접, 또한 그분들이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도 산 것처럼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를 절집안에서 선조동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국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But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D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오늘 나의 수행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인심과 걱정을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Buddh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잘 보셨나요? 저희 이 요양원 또 어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복지 관련 직원들 저 포함해 대략 한 50명 정도가 태국에 가서 순례를 했고요. 와포사원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참배하는 모습,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게 저 스님들이 이런 의도로 왔다 하니까 양해를 해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명상도 잠깐 하고 직접 참배들도 하게 해주는 그렇게 특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이유는 물론 돈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많이 깨지지만은 그분들한테 나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말로써가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나쁜 평판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평판을 더 듣는 형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려고는 하질 않고 더 여기에 오래오래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요즘 보면은 요양원들이 다 요양보호사 수급에 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있으면 뭐 외국인 근로자를 요양원에도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양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많아지는데 그분들을 손봐줄 사람들, 그분들 대소변을 지어주고 케어를 해줄 그럴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하려면은 인건비가 뭐 한 떴다불은 줘야지만이 해결되는 시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곧 힘일 거라 생각을 하고 해외여행으로 포커싱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좀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청주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다들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들 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그 세대들이 노인 세대로 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그래서 앞으로는 하류 노인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뭐냐면 노인은 됐지만 돈이 딸려서, 힘이 딸려서 인간적 대접을 못 받는,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에 대한 영상 또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을까요? 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 스님들도 사실 별집안에서도 빈부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유명세를 탄 큰 스님들은 그래도 상자 스님이나 불자님들이 끝까지 이렇게 어떤 용돈이나 이런 거를 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로 어떤 격차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불교 집안에서, 절 집안에서 어떤 수행자들의 복지, 또한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고민해보고 대안을 좀 함께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된 이제 법령들이 생겨나는데, 노인복지법이 가장 근간이 되지만, 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있고, 또 그래서 고령 친화산업진흥법, 즉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을 하면 더 그 산업체나 그 사업장에 세제 혜택을 준다 할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을 금지하게 하고, 또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게 하는 그런 법률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편하게 쉰다 의미가 아니고,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30-40년 또는 50년을 장담할 수 없는, 편안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미 그 시대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노인복지법의 그 주요 대상은 노인복지를 위한 만 65세 이상의 자라고 되어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것도 70세로 높이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국가로서는 노인 보건복지 증진에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줘야 됩니다. 보건복지적으로 조치라는 것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해서 국가 및 지방단체는 노인에게 적절한 직종의 보급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것, 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운영하게 해서 노인 인력개발기관이나 노인 취업 알선기관 또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면 또는 동사무소에 떠서 관리하던 노인 일자리에 관한 것도 제3지역으로 시니어 센터랄지 어떤 독립적 기구로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는 것도 역시 고령화된 노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시설은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거나 파트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내가 집에 있으면서 오게 하거나 이런 걸 이용시설이라 하는 것이고, 생활시설은 어르신들이 아예 전적으로 그쪽에 가서 늘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을 생활시설이라 그래요. 생활시설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나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고,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로서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에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재가노인복지시설, 집에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되겠죠.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 일명 노치원이라고도 하죠. 단기보호 서비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는 3일 또는 일주일, 보름 정도를 단기간만 그 요양원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역시 이제 목욕 신청을 하면은 집에 와서 목욕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내가 좀 못난 노인네다, 없이 사는 노인네다 라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돈이 많고 벤츠를 끌고 있어도 이런 걸 잘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으로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 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 환경과 안전 보장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런 법령은 92년 7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고령자의 증가와 이에 대응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기존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2008년 3월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용 안정에 관한 것만 했다면은 이제는 차별을 금지하는 쪽으로 더 넓게 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고용상에 이제 불이익을 주게 하거나 고용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또 노인들의 삶의 어떤 그런 질곡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고착화된 점들이 있어서 어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 쓰면 뭐 2배, 3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지시에 대해서 순순히 이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노인들은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한 50년, 60년 살아왔던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노인 장기요양법은 2008년 7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5번째로 실행되는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그 고령자들을 가정에서도 요양보호, 수발화했던 것을 정부가 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인 겁니다. 문제를 가진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와 돌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한 가족들에게 부양에 대한 부담들을 좀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게 노인 장기요양법입니다. 예, 장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15년 전에는 아마 요양원을 시작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차마 요양원 같은 데 못 모시겠다. 현대판 고려정이다라는 기존 가치관들, 기존 그 어떤 고정관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좀 약간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한다면은 자식들이 어차피 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도 이미 50대 후반, 60대로 진입이 돼서 80대 후반, 90대 어른들을 돌보기가 참 서로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심에 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노인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문화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자식들의 인식도 변화된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전문화된 집단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그런 기회를 국가에서 만들어 준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인식의 어떤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고령 친화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고령 친화산업진흥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고령 친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의지를 보이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대비하고 있고, 고령 친화산업 발달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령 친화 제품으로는 어르신들 사용하는 워커나 휠체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도 해당이 되고요. 또 어른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그 밖에 시설도 해당이 되고, 노인 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 관광, 문화 또는 건강 지원 서비스에도 고령 친화산업진흥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은 소득보장, 노인 돌봄 서비스, 또 뭐 건강보장, 주거 및 여가생활, 이런 실종 및 인권보호 차원으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소득보장 내용으로 보면 기초생활을 이제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또 잘 실시되고 있어서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걸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건강한 분들이 일을 하면은 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혼자 사는 노인들, 독거노인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공주에 700명, 부에 700명 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 고독사라는 거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비를 한 게 그 혼자 계시는 분들 쫓아가서 안부 정도는 확인을 생사 확인 정도는 하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더 나가서 뭐 거기 뭐 무슨 장치까지 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으면은 막 전화를 하거나 이장이 쫓아가거나 면회에서 쫓아가게끔 하는 시스템도 갖춰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뭐 치매 초기 검진도 하고 또는 건강검진도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충족시키나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좀 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도 산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 의지로 삶을 즐길 수 있게끔 레저 생활, 여가 생활을 리드해 주는 일들이 더욱더 중요한 대목으로 또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실종되거나 뭐 실종뿐만이 아니고 일부러 또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감시하고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도 자꾸 보완되고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늘면서 초고령 사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 8천 명, 전체 인구 중 17.5%로 사상 처음 9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3년 뒤인 2025년엔 20.3%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명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가사나 외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상담과 집단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선정됩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료기관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장기요양수급자 1등급에서 4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월 1회 이상 의사의 방문 진료와 월 2회 이상 간호사의 방문 간호가 지원되고 초기 상담, 환자별 케어, 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시범사업으로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8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난해 7만 개였지만 올해는 8만 5천 개로 늘어나고
민간형은 기존 16만 7천 개에서 올해 19만 개로 확대됩니다. 사회 서비스형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 활동 역량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경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서비스형 참여자들은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주 5회 일하고 월 최대 60시간 근무하는데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평균 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과 기업의 노인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임금도 일한 만큼 받는 노인 일자리가 많습니다. 사회 서비스형과 다르게 활동기관과 시간, 활동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근로를 하며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노인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정책으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잘 보셨나요? 예,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이미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 불교 자체 내에서 절 집안에서 국가의 흐름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함께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